자, 오늘은 명제를 해볼 겁니다. 명제. 자, 267페이지, 268페이지 펴시면 명제가 나와요. 명제. 자, 명제 해봅시다. 명제. 명제는 뭐냐? 명제는 여기 정의가 적혀있죠.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 한다. 그죠?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집합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집합에서 내가 예시로 들었던 게 이제 잘생긴 사람의 집합에는 김승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지? 여기서 똑같아. 자, 김승아는 잘생겼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유진아 대답해봐. 웃지 말고 대답해봐.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잘 생각하고 대답해봐. 참이야 거짓이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해. 내가 너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참이야 거짓이야? 그래. 저 반응만 받을.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 현수 이따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속 뜨자. 그지? 자, 이렇게 똑같아. 집합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누군가에겐 김선아가 잘생겼다가 참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거짓일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장들은 명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그래도 그냥 네 했으면 이제 보고도 좋게 기분도 좋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왕공반에서는 다 같이 네!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걔네 아이스크림 다 먹었거든. 하하. 뭐? 나도 사람인데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자, 아무튼 그래서 예시 보시면 다음 중 명제인 것을 고르라 그랬죠. 그죠? 자,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건 참고짓을 가질 그런 게 없죠? 주작이죠. 그죠? 1번은 명제가 아니고요. 자, 2번은 살짝 스킵하고 한국의 동쪽 끝에 있는 섬은 독도이다. 맞아요? 틀려요? 모르겠어. 솔직히 난 지리를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 근데 동쪽 끝에 있는 섬은 독도가 맞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얘는 참 거짓 자체는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죠? 동쪽 끝에 있는 섬이 독도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조금 더 갔더니 무인도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 그치? 이거는 참 거짓이 명확하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는 명제를 판단할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일단 얘는 명제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5번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이거 명제 아니야? 명제는 맞아요. 명제는 맞는데 다만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하고 물어봤을 때 이건 뭐야? 거짓인 것일 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명제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참거짓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참거짓이 명확하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이랑 4번을 한번 봐볼게요. x 플러스 5는 2다. 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조금 애매하죠? 이런 건 명제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x의 값이 얼마일 땐 참이야? 마이너스 3일 땐 이게 참인 명제야. 맞죠? 근데 x가 얼마이면 뭐 예를 들면 1이나 4 같은 숫자라면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죠? 이렇게 x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지는 친구는 명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밑에 보시면 3번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부르는 문장이 따로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조건이라고 불러요. 조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면 이건 뭐다? 조건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명제랑 조건은 조금 다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4번도 마찬가지지. 자, x는 3의 배수이다. 이거는 뭐에 따라 달라져? x의 값에 따라서 당연히 참과 거짓이 변하겠죠. 이런 애들은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명확하지 않으니까. 괜찮죠? 네. 자, 두 번째, 어떤 명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조건이나 이런 걸 쓸 때 대부분 P, Q, R 이런 알파벳으로 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명제들을 부정을 한다. 그러면 P가 아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라고 했는데 자 1번, EX 2번에 1번 자 루트 2는 무리수이다의 부정은 뭐겠어?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그죠? 무리수가 아닌 수는 뭐밖에 없어? 유리수밖에 없으니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부정입니다.
그럼 부정은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P를 부정하면 앞에 물결표를 붙여서 이렇게 적습니다. 요거를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어요. not P. P가 아니다. 라는 뜻에서. 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P는 not P, P랑 not P가 있고, 그러면 not P를 한 번 더 부정을 했어. 그럼 이건 뭐가 되겠니? 이건 그냥 P겠죠. 그죠? 이중 부정은 그냥 P입니다. 오케이? 수학엔 이중 부정이 있어요. 영어에는 없지. 그지? 이런 거 배우지? 이중 부정은 비문이다. 뭐 이런 거 배우죠. 그죠? 배우지 않니? 안 배워? 요새 안 배우나? 배우잖아. 그지? 그래. 그렇다 치자. 자, 그 다음에 조건은 방금 했죠. 그죠? 뭐에 따라?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지는 애들이 조건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예를 들면 EX 3번에 3은 유리수이다.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명제죠, 이거는. 변수가 없잖아. 그지? 자, 2번 X는 홀수이다. 이거 명제야, 명제야 뭐야? 조건이죠. 그죠? 자, 3번 X는 16의 약수이다. 이것도 조건이죠. 4번 X는 1이면 2X 플러스 1은 3이다. 이건 명제야, 조건이야? 이건 명제예요. 그죠? 왜? X가 1이라고 앞에서 고정을 해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진리집합 한번 해봅시다. 진리집합. 자, 진리집합은 뭐냐? 대부분 명제에 대해서 따지진 않아요. 뭐에 대해서 따지냐? 조건에 대해서 따지는 거야. 조건에 대해서. 자, 어떤 조건 P가 있어. 자, for example 여기 밑에 예지 4번에 있는 걸로 해볼게. P는 X는 4의 약수라는 조건이에요. 4의 약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조건을 따질 때 명백히 X가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일 땐 참이야. 1, 2, 4일 땐 참이겠죠. 그리고 1, 2, 4 외에 다른 숫자들에 대해서는 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가 사실상 의미 있게 다룰 친구들은 얘가 참일 때겠어? 거짓일 때겠어? 당연히 참일 때 아니겠니? 그죠? 그래서 얘가 참인 애들을 모아보자 이거야. 자, 얘가 참인 애들을 모으면 뭐가 되지? 1, 2, 4죠. 그죠? 자, 요렇게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 친구를 P의 조건 P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말하고 얘를 라지 P로 표시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어떤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은 기호로 뭐로 쓰겠어? 라지 Q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집합은 우리가 대부분 대문자로 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예시 2x4에 2번에 있는 친구 한번 봐보자. qx는 x 플러스 1이 뭐보다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맞지? 자, 그럼 이 친구의 진리집합 q는 어떻게 생겨먹었겠어? x바 x는 뭐보다 3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들을 모아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납득되셨죠? 그냥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참고 여기선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어떻게 적으셔도 돼요. 자, 항상 이 진리집합은요 전체 안에서 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지금 문장에서 전체 집합 U가 뭐래? 1, 2, 3, 4, 5에 대해서 따지라 그랬지. 그러면 얘를 3보다 큰 애들을 전체에서만 생각하면 뭐가 돼? 3, 4, 5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십니까? 괜찮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만약에 이 조건 P를 부정을 했어. not P를 적었어. 그러면 이게 진리집합상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까? not P는 P가 아닌 거지. 그지?
그걸 집합으로 가져가면 집합에서 P가 아닌 집합은 뭘로 표시했죠? 여집합을 써서 표시했지. 그지? 그래서 not P의 진리집합은 그냥 P의 여집합이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앞에 되시죠? 괜찮나요? 자, 여기 P의 부정입니다. 자, 그러면 EX 6번 한번 해보자. EX 6번. 자, 이것도 말로만 할게. 자, P가 X는 3의 배수이다라는 조건이에요. 그죠? 자, 1번 조건 P의 규정 not P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그냥 뭐라고 하면 되겠어? X는 3의 배수가 아니다. 그죠? 자, 그럼 조건 not P의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닌 걸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죠? 어떤 걸 생각해도 돼? 아, 3의 배수들의 무슨 집합이겠구나? 여집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솔직히 둘 다 하라면 할 수 있는 짓이잖아. 그지? 3의 배수 아닌 거 쫙 적어봐. 이 정도는 하라면 하지. 그냥 1, 2, 4, 5 막 이런 식으로 적어도 적으면 하죠.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그냥 여집합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습니까? 괜찮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까지 빠르게 해볼게요. 자, 앞으로 P 그리고 Q AND지 이거 AND Q 또는 P 또는 R Q 이건 or이죠. 그죠? or Q 이렇게 적었을 때 내가 얘를 편의상 기호로 앞으로는 그냥 이거 참고로 그리고 편의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기호예요. 여러분 교육과정에만 없을 거. 대학교 가면 수학 관련 과 진학하면 배워요. 자, P 그리고 Q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되니? 자, P 또는 Q는 이렇게 표시해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냥 P 그리고 Q가 나오면 내가 이렇게 표시할 텐데 그냥 알아들으시면 돼요. 얘는 P 또는 Q면 그냥 이렇게 표시할 텐데 그냥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귀찮아서 쓰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그리고를 내가 매번 쓰기가 귀찮아. 그리고 이거 실제로 있는 기호라서 써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이 P 그리고 Q라는 친구의 진리집합은 뭘까? 자, 조건의 진리집합. 자, 왠지 P랑 Q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얘네를 그럼 합집합으로 연결해야 될까요? 교집합으로 연결해야 될까요? 자, 얘는 그리고잖아, 그지? 예를 들면 X는 3의 배수이다가 P야. Q는 X는 4의 배수야, 그죠? 자, 그러면 X는 3의 배수이고 X는 4의 배수이다라고 하면 X는 뭐의 배수여야 되겠어? 이 정도는 직관으로 알 수 있는데 X는 12의 배수여야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만족시키고 그리고는 얘도 만족시켜야 돼요. 맞죠? P도 참여해야 하고 Q도 참여해야 해요. 그러면 얘네를 합집합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뭐가 조금 더 자연스럽겠어? 교집합으로 연결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기호가 교집합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줘. 영재 기호.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마찬가지 P 또는 Q면 그냥 P, Q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시켜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겠지? 예를 들면 X는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야. 그러면 3도 되는 거고 4도 되는 거고 12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뭘로 연결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어요? 합집합으로 연결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합집합이랑 비슷한데 합집합이랑 얘기는 아니니까 저렇게 꺾어서 써주는 거예요. 또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됐니? 그래서 사실 이 둘이 맥락이 굉장히 비슷한 기호라서 그냥 앞으로 써먹겠다 이거 알아듣기 쉽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를 부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P 그리고 Q를 부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P 그리고 Q가 기호로 이거였잖아. P 값에 Q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한번 부정해볼게. 전체.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지냐면요. 왠지 not P
not Q가 붙을 것 같잖아. 그지? 그리고 얘가 뒤집혀요. 어? 왜 저렇지? 자, 솔직히 여기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한번 집합으로 끌고 가서 진리 집합으로 끌고 가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자, P 그리고 Q는 뭘로 나타내진다고? 얘로 나타내진다. 맞죠? 자, 그럼 P 교집합 Q입니다. 그런데 not이 붙으면 진리 집합이 뭘로 변한다 그랬죠? 우리가? not이 붙으면 뼈집합이 붙는다 그랬죠. 그죠? 그럼 not P and Q는 당연히 여기다가 뭘 붙여주면 되겠어? 얘의 진리 집합은 이 집합을 붙여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근데 이 친구 어떻게 해야 간단히 할 수 있는지 앞단원에서 배웠죠. 연산 법칙으로.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무슨 법칙? 등호를 가는 법칙. 그지? 그래서 얘가 여집합 붙이고 여집합 붙이고 가운데가 어떻게 된다? 뒤집어진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합집합으로 간다. 이건 앞단원에서 집합단원에서 배웠었잖아. 그지? 자, 끝내. 그래서 내가 좀 아이스크림 사줄게. 왜? 아, 나 잘생겼다 해줬잖아. 양치했어? 깜.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야? 명제로 바꾸면 다시 명제로 되도록 나 P죠. 이거 명제로 바꾸면 무슨 뜻이야? 나 Q죠. 합집합은 무슨 뜻이라고? 또는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 무슨 말인지 나도 되니? 이거 뭐랑 똑같아? 결국 지금 근데 이거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드모르간의 법칙이랑 어때요? 똑같죠? 그죠? 얘도 드모르간의 법칙.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사실 원조는 얘야. 참고로 드모르간이라는 수학자는 처음에 명제를 풀기 위해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집합에서도 이렇게 되겠네 해서 집합까지 적용한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사실 배우는 순서가 살짝 뒤바뀌었어. 원래 드모르간은 원래 명제를 하려고 만들었어.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저도 이걸 대학교 가서 배웠어요. 여러분 당연히 모르겠겠지. 자, 그러면 비슷하게 P 또는 Q는 그러면 뭐가 되겠니? 이게 뭐가 되겠어? not P, not Q. 가운데가 뭘로 이어지겠어요? 당연히 얘를 뒤집은 그리고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따로 설명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얘랑 원리가 똑같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니? 결국 얘도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EX7번. 자, 전체 집합 U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정의된 두 조건 P EX7번 P가 X는 짝수 그지? 자, Q는 X는 소수라고 하네요. 그죠? 자, 여기서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보고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도 한번 구해봐 라고 했네. 맞죠? 자, 그러면 물론 P 또는 Q를 따로따로 그냥 열심히 구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한번 진리집합 P부터 찾아볼게요. 진리집합 P는 뭐야? 2, 4, 6, 8, 10 무슨 말인지 안 되니? 자, 그럼 진리집합 Q도 한번 찾아볼게. 진리집합 Q는 어떻게 생겼겠어? 자, 소수니까 여러분 소수할 때 1 넣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가끔 이거 1 넣고 뭐 이런 애들 있어서 1 넣으시면 안 돼요. 이런 소수가 아니야. 알겠지? 자, 2, 3, 5,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P 또는 Q는 이 P랑 Q를 뭐 하면 된다고? 합집합하면 된다. 그래서 P 합집합 Q를 구해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크기 순서대로 한번 써보자. 2, 3, 4, 5, 6, 8, 7, 8, 10이 된다. 오케이? 그리고 P 그리고 Q는 P 교집합 Q니까 어떻게 되겠더라? 아하! 얘네들 교집합한 친구들 찾으면 되겠더라. 뭐 있어요? 2, 끝. 그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찾으라 그러면 물론 이게 여러분이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셔가지고 P 또는 Q, P 그리고 Q를 그냥 싹싹싹싹 이쁘게 찾아내면 좋긴 한데
그게 힘들 것 같으면 굳이 한 번에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방금 전처럼 뭐 하시면 된다? 따로따로 찾은 다음에 합집합하고 교집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예시 8번. 다음 조건에 부정을 말하시고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할게요. 아시겠죠? 자, x 1번 x는 1 또는 x는 3이지. 자,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 둘 다 일단 부정을 해. x는 1이 아니고 x는 3이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그 사이를 뭘로 이어주면 되겠어? 또는을 부정했으니까 그리고로 이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2번도 x는 2이고 x는 4를 부정하면 x는 2가 아니고 또는 x는 4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3번 x는 3과 3보다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괜찮나요? 괜찮니? 4번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 부정하면 x는 5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몇 개 한번 풀어봅시다. 슈슈슈슈 슈슈슈슈 페이지니 277페이지로 가볼게요. 277페이지. 자, 1번은 말로만. 다음 보기에서 명제인 것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을 골라보세요. 25는 6의 배수이다. 자, 기억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 맞다고요. 다만 이게 뭐가 아닐 뿐이다? 참이 아닐 뿐이라. 그냥 거짓인 명제인. 참거짓만 명확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니은 루트 3 더하기 루트 5는 루트 8이다. 자, 이것도 명제 아니야? 명제는 맞아요. 그죠? 다만 이게 뭐가 아닐 뿐, 참이 아닐 뿐. 참 거짓이랑 명제인지 아닌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디귿 20은 작은 수이다.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지? 말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거 명제일 리가 없죠. 크다 작다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리을 경신고등학교는 성북구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명제는 맞아요. 근데 참인지 거짓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내가 경신고가 어딘지는 어떻게 알아? 그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신고가 성북구에 있든 없든 일단 참 거짓은 가릴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딘지 아니? 너희는? 경신고 어디 있니? 사실 알아 나. 여기 종로구에 있죠. 그죠? 쌤 학교 대학교 바로 뒤에 경신고가 있어. 성대 나왔잖아. 성대 바로 뒤에 경신고가 있어. 맨날 연락 왔어. 교육봉사 할 사람 구합니다. 이러면서 연락 왔었어. 그래가지고 안 해. 자, 아무튼 경신고는 성북구에 있든 없든 참거짓 정도는 판별할 수 있으니까 얘는 명제가 맞긴 하다. 우리는 명제가 아닌지 아닌지 물어봤을 때는 그 참거짓은 크게 의의를 둘 필요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생각해보니까 이거 거짓이네. 미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1이랑 4 플러스 x는 다르다. 맞아요? 틀려요? 명제 맞아요? 틀려요? 명제 맞죠? 명확하게 어떤 명제야? 참인 명제죠. 그죠?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4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니? 그지? 자, 그래서 디귿 빼고 다 명제니까 긴 이름이 다 5번이 같다.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별거 없죠? 참고로 그냥 여러분도 나중에 그냥 이거는 계속하는 보너스 알겠죠? 유명한 명제긴 한데 겨우 수학에서 겨우 뭐 누가 잘생겼니 못생겼니 막 이런 거 하려고 명제의 정의를 만들어 놨겠니? 그지? 아니죠. 자, 여기서 명제가 될 수 없는 참거짓이 불명확한 문장은 사실 이런 문장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 자, 요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참도 거짓도 안 되는 모순된 문제죠. 그죠?
왜? 생각을 해봐. 이 문장이 만약에 참이야. 여기서 뭐라 그랬어? 이 문장은 뭐라 그랬어? 거짓이라고 그랬죠. 엥? 참이었는데 거짓이라고. 그죠? 자, 만약에 이 문장이 거짓이야.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라 그랬는데 거짓이네? 이 문장이 거짓이면 이 문장이 거짓인 게 거짓이잖아. 그지? 그럼 이 문장은 뭐란 얘기야? 참이란 얘기네? 둘 다 이상하죠. 그죠? 얘는 참도 거짓도 안 되는 모순된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런 게 사실 참 거짓이 명확하지 않은 문장이에요. 수학자들은 이런 걸 좀 배제를 하고 싶었어. 저런 거 이상한 거 막 하다 보면 이제 수학하다가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저런 거는 좀 빼놓고 생각하자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저런 걸 이제 막 열심히 생각한 사람이 쿠르트 괴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쿠르트 괴델 혹시 들어본 적 있니? 괴델 들어본 적 없어? 나중에 혹시 학교 수업 시간에 수학 관련 책 같은 거 읽어가지고 뭐 보고서 같은 거 써서 내라 그러면은 굉장히 괜찮은 요 명제 단원이랑 연결지어서 쓸만한 굉장히 괜찮은 책이 한 권 있는데 쿠르트 괴델의 실제로 있는 책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이런 책이 있어요. 관한 수학적 증명. 신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 쿠르트 괴델이라는 사람. 성공을 했을까 못했을까? 했을까 못했을까? 했어요.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명제를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명제들을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어떤 결론을 냈냐? 참고로 여기서 신은 여러분이 아는 그 낫이 아니에요. 낫이 아니라 낫이라기보다 고스트 같은 거, 고스트.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니 안 존재하니? 라는 거에 대해서 쿠르트 괴델이라는 사람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봤는데 그 결론이 뭐였냐면 영적인 존재는 존재를 하더라 라는 걸 수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 증명을 해냈어요. 신기하지? 신기하지? 그게 여기 나오는 명제를 극한까지 쥐어짜서 증명한 거야. 그래서 이 내용, 이 책 그냥 사실 뭐 그렇게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요. 이 신의 존재에 관한 증명은 첫 2페이지 안에서 끝나. 첫 2페이지만에 끝나. 그 다음에 이 뒤에 대략 한 100몇 페이지가 있는데 그게 다 이 2페이지에 관한 해설이에요. 해설이에요. 어차피 선생님도 뭔 내용인지 몰라요. 선생님도 뭔 내용인지 몰라. 나도 몰라. 나도 잘 몰라. 그지? 한 처음에 한 20페이지 정도 읽다가 포기했어. 이해하기를.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구나 이렇게 덮었어. 아마 선생님도 모르실 거야. 대충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쓰시면 괜찮은 논문이 하나 또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되게 이 명제 단원이랑 연관도 깊은 책이라서 한 번쯤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써보면 좋을 거예요. 오케이? 나는 평소에 이렇게 다 알려주잖아. 그지? 나중에 수행평가 기간에 와서 선생님 저 책 뭐 하죠? 막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평소에 알려줬어 나는. 그지? 농담이야. 물어봐도 돼. 자, 2번 가보자. 전체 집합 U는 1, 2, 3, 4, 5에서 두 조건 PQ가 P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고 Q는 X가 1부터 4 사이일 때 조건 not P이고 not Q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P 구하자. 진리집합 P를 구하자. 자, 진리집합 P는 뭐야? 전체 안에서만 생각하면 되니까 원소날법으로 써볼까? 1, 2, 3이죠. 이런 건 뭐 디테일한 설명 필요 없죠? 자, Q는 뭐예요? Q는 2, 3이죠. 그죠? 자, 근데 조건 not P 그리고 not Q의 진리집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 진리집합은 뭐겠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 여집합은 얼마야? 4, 5. 그죠? 얘 여집합은 1, 4, 5. 얘네를 교집합하면 되니까 뭐겠어요? 그냥 4, 5가 찾는 집합이겠구나. 또는 선생님 저는 이거를 여집합이 보이니까 그걸로 하면 안 됩니까? 등호로만 써서? 등호로만 써서 당연히 하셔도 괜찮아요. 얘는 사실
P 합집합 Q에 전체 여집합 붙인 거랑 똑같으니까 P 합집합 Q를 찾은 다음에 여집합을 붙여도 상관없겠다. 오케이? 이거는 그냥 취향 차이. 겨우 5개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막 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그건 문제 상황마다 다른 거니까 그냥 방법 2개 있고 둘 다 알아는 둡시다. 자, 넘어갈게요. 3번. 자, 실수. x, y에 대한 두 조건 p가 p부터 적어볼게.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r제곱. q는 y는 7-x. 자, 이때 조건 PQ의 진리집합이 라지 P, 라지 Q인데요. P 교집합 Q가 뭐는 아니래? 공집합이 아니게 한번 만들 수 있는 R제곱이 뭐야? 하고 물어봤어. 맞지? 자, 어디 많이 봤죠? 어디 많이 봤죠? 뭐야? 원이죠. 그죠? 얘도 어디 많이 봤죠? 이거 뭐예요? 직선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P는 원을 의미하는 친구들이고 Q는 직선을 의미하는 친구들인데 교집합, 그럼 얘네 둘의 교집합은 당연히 뭐겠어? 이 원과 이 직선의 무슨 점? 교점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교점이 공집합이 아니래. 교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 아, 얘네는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난다 안 만난다? 아, 만나겠구나. 그죠? 자, 그러면 원과 직선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판단을 하고 싶으면 방법 1, 둘을 연립해서 판별식을 봅니다. 근데 전개하기가 귀찮으니까 우리가 뭐 하자? 뭐랑 뭘 비교하자? 반지름이랑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의 수직거리 D를 비교를 하자. 오케이? 자, 그럼 D랑 R이랑 어때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만나려면 D가 커야 돼? R이 커야 돼? R이 더 커야 됩니다. 그죠? 그죠? 같아도 됩니까? 네, 같은 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왜요? 접하는 것도 일단 만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R은 뭔지 모르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뭘 구해야 돼? D를 구해야겠죠. 그죠? 자, D 그냥 빨리 좀 계산해 볼게요. 이 정도 계산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보면 루트 2분의 중심이 1,2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넘긴 다음에. 그죠? 넘겨서 대입하면 얼마니? 4네요. 원래 절대값 씌워야 되는데 4 정도는 그냥 절대값 안 찍고 쓸게. 괜찮지? 아, 마이너스 4라고 해도 돼. 나는 그냥 이쪽으로 넘겼어.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당연히 그래서 마이너스 4면 그냥 절대값 씌워서 4라고 써.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2루트 2. 그죠? 그래서 D가 2루트 2입니다. 그럼 R은 2루트 2보다는 최소한 어때야 돼? 커야 되죠. 그럼 R제곱의 최소값은 얼마겠어? 아, 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구나. 8이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요거는 앞에 원단원에서 지금도 해봤던 친구니까 그냥 할 수 있으셔야 한다. 이런 거 앞으로 많이 물어본다. 오케이? 오케이. 자, 잠시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270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던지 합시다. 명제 P에서 Q로의 명제. 요거 지워도 되겠니? 여기까지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왼쪽 지울게요.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사실 그냥 김승환은 잘생겼다 이런 명제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 그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가스라이팅 하고 자주 듣다 보면 이제 너희들이 정말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하. 자, 대부분의 명제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다루던 명제는 대부분 어떤 조건으로 생겼냐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형태로 생긴 명제가 많았어. 그지? 예를 들면 x가 1이면 뭐 x제곱은 1이다 라든지, 그지? x가 소수이면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대부분 명제가 이런 구조로 생겼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명제들,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P이면 Q이다 이렇게 생긴 명제를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냐면 P에서 Q로의 명제 이렇게 적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용어니까 그냥 얘는 외우시면 돼요. 자, 요 앞에 있는 애를 가정이라고 불러요. 물론 잘 나오진 않죠. 오케이? 가정. 얘를 결론이라고 불러요. 가정과 결론. 또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대부분 이 PQ가 뭘까? 조건이거든. 단순한 명제가 아니라 명제랑 명제를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조건과 조건을 이어붙여서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요 앞에 있는 게 앞에 있는 조건이잖아. 그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전건이라고 부르게 돼요. 앞에 있는 조건이라는 뜻이죠. 괜찮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 후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상식선에서 알아두세요. 상식선에서. 전건, 후건이란 말은 수학 말고 다른 데서 많이 쓰니까. 아시겠죠? 자, 가정과 결론 또는 전건과 후건이라고 적는다. 이건 용어인데 솔직히 자주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알아두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서 T에서 Q로의 명제가 우리가 앞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내리고 싶어. 오케이? 그냥 뒤에 있는 내용까지 한꺼번에 할게요. 자, 그러면 P에서 Q로의 명제는 이 가정이 어쩔 때? 가정이 참일 때. 그죠? 결론이 뭐여야겠어? 참이어야 진짜 참인 명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예를 들어 가정이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야.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 그지? 그런 건 거짓인 명제라고 부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직 되세요? 자, 가정이 참일 때 결론도 참이어야 얘가 무슨 명제다? 참인 명제다.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EX 9번. 자,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파인더를 해. 자, x가 마이너스 2면 x 제곱은 4이다. 자, x가 마이너스 2가 참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2겠지. 그지? 그럼 x 제곱은 당연히 얼마가 돼요?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가정이 참일 때 결론이 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참인 명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그러면 이거를요. 뭐 대부분은 그냥 딱 읽으면 대충 뭐 그렇겠네 하는 게 보여. 그지?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좀 헷갈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x가 2가 아니야. 이면 x 제곱은 4가 아니야. 자,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거짓? 참 거짓? 거짓? 참 거짓? 아니, 찍어도 돼. 헷갈리라고 된 거야, 당연히. 참? 효진이 참 거짓? 거짓? 자, 얘는 거짓이면 됩니다. 근데 거짓이라고 대답한 친구들도 지금 헷갈리고 있잖아. 그지? 그렇지 않아? 뭔가 확신에 차서 저 당연히 거짓이죠?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저런 걸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기준을 세워줄 거야. 알겠지? 들어봐. 자, 얘가 참일 때 얘가 참이어야 된다 그랬지. 그지? 자, 그래서 얘네를 지금부터 뭘로 생각할 거냐면 내가 진리집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럼 당연히 이 친구의 진리집합은 라지 P겠지? 그죠? 이 친구의 진리집합은 뭐겠어? 라지 Q겠지? 그지? 나도 되니? 여기까지. 그러면 참인 명제는 얘가 참일 때, 즉 P의 모든 원소들, 얘가 참인 애들은 다 모아놓으면 P의 모든 원소들이잖아. 그지? 걔네들이 이 Q를 참으로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줘야 되지. 그럼 여기 원소들이 여기에 다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들어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즉, 이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 집합이면 이 P에서 Q로의 명제는 무조건 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이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면 얘는 참이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애매한 친구가 있어.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포함 관계를 보면 돼. 진리집합을 써서. 오케이? 자, 이 친구는 뭐야? x는 2가 아닌 거야. 맞지? 그럼 남은 2 빼고 전부 다 있을 거 아니야. 2 빼고 전부 다 있을 거야. 뭐 1도 있을 거고 3도 있을 거고 다 있겠죠. 그죠? 자, 이 친구는 뭐야? x제곱은 4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진리집합에 뭐랑 뭐가 빠져 있어야 돼? 2랑 또 뭐가 빠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빠져 있어야겠죠. 그 외에 모든 게 다 들어있을 거야. 1, 3, 그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당연히. 그럼 이런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잖아. 그지? 그러면 틀렸다니.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해지면 무조건 뭘로 가면 돼?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보셔야 돼요. 애매하고 헷갈려지면 그냥 무조건 진리집합 써놓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포함 관계 보고 따지는 거야. 하나라도 여기 있는 게 여기 하나라도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구나. 이건 어쩔 때 누가 봐도 명확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굳이 저런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자,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무조건 거짓이지 이거는. 2가 있으니까. 그지? 근데 이렇게 방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헷갈리기 시작하면 뭘 보라?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보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EX 10번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직관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은 연습 중이니까 한번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오케이? 자, EX 10번. 자, 1번부터. 자, X가 8의 양의 약수이며 X는 4의 양의 약수이다. 자, 그럼 P가 P에서 Q로의 명제인데 P는 X가 양의 약수, 8의 양의 약수. 그지? 자, 그 다음에 X는 4의 양의 약수다. 자, 맞아요? 틀려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자, 참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뭘 써보자? 진리집합을 써보자. 자, 그럼 8의 양의 약수들 뭐뭐 하는 거야? 1, 2, 4, 8이겠죠? 그죠? 자, 그럼 Q의 진리집합은 뭐야? 4의 양의 약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지. 4의 양의 약수 뭐 있어요? 1, 2, 4가 있겠죠. 자,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1번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구나 라고 따지자니.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십니까? 네. 해보죠. 자, 2번 x가 x-2가 0이면 그냥 x는 2라고 적자. 귀찮으니까. 그죠? 자,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자, 헷갈리면 진리집합. 자, 얘는 진리집합이 뭐야? 2. 얘는 진리집합이 뭐야? 뭐란 거야? 0, 2죠. 그죠? 자, 포함관계가 성립을 해요? 안 해요? 하네. 얘는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사실 이게 이 정도 명제는 선생님 저는 안 헷갈리는데 x가 있는 당연히 얘는 0이죠. 뭐 이 정도 당연히 알 수 있죠. 라고 하시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평소에. 근데 헷갈리면 무조건 헷갈리면 진리집합 써놓고 해결을 보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봅시다. 지금은 예시라 쉬운데 뒤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 미친듯이 헷갈리게 만든 이상한 애들이 나와. 진짜 미친듯이 이상한 거 헷갈리게 만든. 예를 들어볼까? 뒤에 나오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어려운 사례야. 이면 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실제 기출사례. 헷갈리죠? 그죠? 아니 애초에 이게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지. 그지?
뒤에 가서 어떻게 판단 내리는지 알려줄게. 이제 이런 게 실제로 시험에 나온다고. 이런 거를 그냥 단순하게 직관만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어? 하고 물어봤을 때 이거 직관만으로 판단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애초에 거의 없어. 그죠? 이런 애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따지는 방법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 자, 3번. x가 2부터 5 사이에 있으면 x는 1부터 6 사이에 있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자, 포함 관계로 생각했을 때 2부터 5는 1부터 6 사이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겠네요. 그죠? 얘는 맞겠다라고 우리가 하고 넘어갈 수 있다. 얘는 참.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관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 몇 개만 풀어보고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오케이. 자, 281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281페이지. 자, 1번. XY가 실수일 때 다음 중 참인 명제를 한번 골라봐 라고 했어. 맞지? 자, 우리가 참인 명제를 골라야 돼. 근데 대부분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꼴로 명제가 생겼죠. 그죠? 자, 그러면 그냥 일단 판단할 수 있는 건 그냥 판단하시면 되고 헷갈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뭘 써서 진리집합들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판단을 내려보자. 이런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1번부터 x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자, 1번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죠? 왜? 뭐 때문에? 3 때문에. 부분집합 관계를 써보면 앞쪽에는 진리집합에 3이 들어있는데 뒤쪽 집합에는 3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죠. 그거 3 하나 때문에 안 돼요. 이해되셨죠? 자, 2번 x가 6의 약수이면 x는 9의 약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뭐 때문에? 2 때문에. 2랑 6 때문에. 그죠? 3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이면 x 플러스 y는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3번 틀렸죠? 그죠? 4번 x제곱은 1보다 크면 x제곱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첫 번째 친구는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그죠? 두 번째 친구의 진리집합은 뭐가 돼? 실수 전체. 그죠? 그래서 4번은 맞을 수밖에 없다. 포함 논리가 성립을 한다. 자, 5번 xy가 짝수이면 x 플러스 y는 짝수이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뭐 때문에? 앞에서 하나가 짝수, 하나가 홀수면 뒤에 거에서 짝수 더하기 홀수니까 홀수가 돼버리겠죠. 그죠? 안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2번 넘어갈게요. 왜?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이런 건 B반에선 다루지 않을 거야. 알겠지? 이거는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그럼 거의 다 틀리는 문제야. 알겠지? 근데 혹시 궁금하시면 따로 와서 물어보세요. 따로 와서 물어보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로 그대분리 써서 풀면 됩니다. 자, 3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요건 지울게. 세 조건 PQR의 공집합이 아닌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 할 때 다음 벤 다이어그램의 포함 관계를 바탕으로 참인 명제를 고르면 하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한번 전체 U가 이렇게 생겼고 좀 작게 그려도 되지? R 어차피 포함 관계가 명확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P, Q 이렇게 생겼대요. 그죠? 자, 그럼 1번부터 봐보자. 1번 P에서 Q로의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P가 Q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죠? 그죠? 그냥 거짓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벤다그램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2번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2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난
P가 에서 R로의 명제. 자, 얘는 참일까? 꺼지실까? 진리집합을 따지면 돼. 똑같이 헷갈리잖아. 자, 그럼 not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돼? P의 여집합이에요. 이거랑 R 사이의 포함 관계를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럼 P의 여집합은 어디야? 요 P 바깥쪽이지. R은 여기지. 그럼 이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얘는 포함 관계가 어떻게 성립해? 반대로 성립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나도 되셨어요? 3번. 3번이 R에서 not Q. 그 혹시 여러분 내가 가끔 내가 다른 거는 잘 안 헷갈리는데 그 P랑 Q는 겁나게 헷갈리거든. 문제 읽다가 PQ가 바뀌어 있으면 여러분이 알아서 지적 좀 해줘. 알겠지? 좀 이해해줘. PQ는 계속 헷갈리더라고. 그냥 힐끗 보고 하면은 그냥 Q는 P 같고 P는 Q 같고 막 그래. 자, 아무튼 R에서 not Q. 자, 그럼 R이 얘죠? not Q는 뭐야?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이지, 그지? 자, 요게 성립해 안 해? not Q가 요거잖아, 그지? 요 바깥쪽, Q 바깥쪽. Q 바깥쪽에 R이 쏙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은 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답이 3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나한테 되셨습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를 봐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하는 김에 4, 5번 해볼까? 4, 5번 해볼까? 4번. 4번은 Q에서 not P. 자,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은 Q, 얘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죠. 그죠? 자, P의 여집합 안에 Q가 쏙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뭐가 삐져나와 있어? 요 교집합 부분이 삐져나와 있죠. 그죠? 4번도 안 된다. 5번 not R에서 not P. 자, not R이면 R의 여집합이죠. 그죠? not P면 P의 여집합이지. 그지? 자, R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까? 딱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괜찮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 다음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모든 어떤 들어간 명제부터 좀 더 나가볼게요.